자, 행열이라는 소리는 가로 행 세로 열이야. 가로 행 세로 열.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놈을 수를 이렇게 적었지. 조심해서 약간씩 띄어서 적습니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낸 이러한 형태를 행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행이 몇 개 있냐면 현재는 3개 있고 열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그러면 이 1한 수는 1행에 있고 2열에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행열이라 하고 얘 행열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 가로 3, 행 3개, 세로 3개, 3 곱하기 3 행열이라고 말을 하고 그 중에 이 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1, 1,2 성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를 가로를 쳤지? 1,2 성분이라고 말을 해. 얘를 표현하기는 또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냐면 얘를 A라는 행열에 첫 번째 일행 12가 아니야. A12가 12가 아니고 A12 알겠니? 앞에가 행, 1행, 2열의 성분이라는 말을 이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21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할 거다고 해. 표현이 그래서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 이거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2 곱하기 3 행열이란 말은 행이 2개고 열이 3개가 있다 이거지. 행이 하나 2줄, 열이 3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각각을 AIJ라고 IJ 성분을 AIJ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다가 우리는 여가 11, 12, 13, 21, 22, 23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것이다 이거지. 뭐 다 안 하고 뭐 해볼게요. A, 2, 1 계산을 하면 4다 이 말이죠. 2, 1 여기가 4다 이 말이야. 됐어요? A, 1, 3 한번 해볼게요. A, 1, 3, 1 더하기 3, 2, 6, 6에서 7. A, 1, 3은 일행 3열에 대한 수다 이 말이 되겠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행렬에 대해서 표현법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렬 거기에 있는 각각의 보통 우리가 성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분하고 원소하고 약간 비슷한 말입니다. 성분, 원소, 좌표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좌표를 쓸 때 2,3이면 수가 2,3이라 쓰면 어떤 점의 위치 하나잖아. 걔를 2,3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행하고 영으로 이렇게 만드는 얘를 뭐라 한다고? 행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열의 이름은 M 곱하기 N 행열이라고 뭐 말을 하는데 M 행, N 열 개수를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특히 M하고 N이 어떨 수가 있어? 같을 수가 있겠지. 같은 것을 우리는 N차 정사각 행열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지. 알겠나요? 행열이 들으시니까 그러면 행열은 종류가 아주 많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앞쪽에서는 기본적인 행열이 뜻이니까 뒤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간략한 행열들만 공부를 합니다. 보통 어떤 행열만 공부를 하냐면 2 곱하기 2 행열을 주로 공부를 하고 됐습니까? 2 곱하기 2는 두 칸, 두 개. 요거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뒤로 가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행열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행열을 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 이 말이야. 다른 게 안 나온다가 아니야. 알았어요? 이게 주로 많이 등장한다. 자, 서로 같은 행열이라고 하면 모든 성분이 똑같아야 돼. 모든 성분의 위치가 똑같은 놈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니까 행열 자체가 같은 행열이야겠지. 서로 같은 행열이라는 말은 M 곱하기 N 행열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A하고 B가 같으려면 일단 A도 M 곱하기 N이면 B도 M 곱하기 N이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치가 같고
같고 해야지 우리는 같은 행렬이라 한다. 어려운 말 아니죠? 됐습니까? 이 서로 같은 행렬끼리만 우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덧셈 뺄셈이 정의라 시키려면 같은 행렬끼리만 한다 이거지. 같은 행렬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 거야. 왜 그러겠어? 왜 그러냐? 그럼 이유가 뭐겠어? 요놈하고 요놈을 더할 거니까 그래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만 더할 거야. 다른 위치에 있는 더한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 것만 더하기를 하는 게 덧셈의 정의니까 기본적으로 덧셈의 정의니까 같은 행렬끼리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됐어요? 순서는 잘 지켜야겠지. 앞에서 D를 더할 거고 앞에서 D를 뺄 거야. 더하기는 관계없지만 빼기는 순서를 바꾸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행렬을 한번 너희들 술 넣어가면서 만들어 봐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어려운 말 아니겠지? 다음. 행렬의 덧셈 뺄셈을 했고요. 행렬에 대한 성질 교환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행렬이 앞에서 뒤로 움직이더라도 성분들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죠. 자, 영행렬이란 말이 있어요. 영행렬은 보통 우리는 5라고 쓰고 0 아니고 5입니다. 알아서 0같이 생긴 놈이야.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야.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뒤에 곱하기에서 등장을 할 건데 어떤 행렬에다가 5라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5가 나오는 특징이 있겠지. 아직 행렬 곱셈 배우지 않았지만 뭐 그럴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지? 모든 행렬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5가 나온다. 0행렬이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행렬에 곱하기가 몇 가지 곱하기가 있는데 행렬에 곱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실수배야. 행렬에서 나오는 곱하기 형태는 두 가지, 한 세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우리는 두 가지만 일단 배울 거야. 하나는 실수배. 실수배라는 말은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K를 이렇게 곱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소리냐면 모든 성분에다 곱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행렬로 써볼게요. 여가 8, 여가 6이야. 그럼 얘를 4, 3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2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그러면 얘를 앞에 있는 실수배한 것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보통 간단하게 만들려면 빼서 많이 작성을 많이 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실수배. 자, 행렬의 실수배의 성질 중에는 이 실수는 교환법칙이 KL은 교환법칙이 가능하잖아. KL은 교환법칙이 가능하잖아. 그러지? 그래서 KL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얘를 뒤로 쓸 수도 있다 이거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행렬을 뒤에서도 곱할 수 있다 이거지. 보통은 앞에다 쓸 건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선생님 또 주무시네죠. 오이씨. 자, 뭐 이런 말들은 어려운 말들은 아니겠지. 그렇지? 다음. 덧셈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렬에 곱셈 들어갑니다. 곱셈. 자, 행렬의 곱셈은 행렬의 성분들이 많잖아. 성분들이 많아. 알겠지? 행렬의 성분들이 많지. 만약에 느낌상은 이런 느낌이지. 같은 성분끼리만 곱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겠지. 그러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룰을 잘 지켜야 돼. 룰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룰이 있냐면 이 가로 앞에 있는 행렬의 가로랑 뒤에 있는 행렬의 세로 얘하고 얘를 곱하고 곱해서 더해 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했어요? 일행 일열, 일행 이열, 이행 일열, 이행
2열에 나타내질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1행 1열 요거고 1행 2열 요거고 2행 1열 요거고 2행 2열 이거야. 됐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이놈의 개수랑 이놈의 개수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이거의 개수는 행의 개수야, 열의 개수야? 요 개수는 행의 개수야, 열의 개수야? 오, 다 벙어리밖에 없어? 이거의 개수는 행의 개수야, 열의 개수야? 와우. 지금 뭐 하자는 소리야. 일행 일열 맞니? 곱할 거야. 안 된다고.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이거의 개수는 뭐의 개수야? 행의 개수야, 열의 개수야? 열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 뭐의 개수야? 행의 개수지. 그러면 앞에 있는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의 개수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일행 4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이래 되겠지? 됐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1행 1열, 2열, 3열, 4열, 2행 1열, 2열, 3열, 4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됐니? 자, 그래서 행렬이 곱셈의 정의가 되려면 잘 봐.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자, 이 행렬은 지금 이 행렬은 어떻게 쓴다고?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쓴다고. 뭔지 알겠니? 두 번째 행렬은 뭐라 써? 3 곱하기 4 행렬이라고 쓸 거라고.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곱하기 형태는 이건 사실 고유명사야. 행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두 개를 뭐 할 거야 지금? 곱하기를 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2 곱하기 4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이 개수는 열의 개수야. 2 곱하기 3, 이 개수, 열의 개수하고 두 번째 행렬의 뒤쪽 행렬의 행의 개수 이게 같을 때만 곱하기가 정의가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같을 때만 정의가 되고 그 결과는 2 곱하기 4 행렬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니?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가 되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앞에 2 곱하기 4가 나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이 정의가 되려면 P, Q, R, S는 얘가 정의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P와 Q하고 R이 같아야 되고 행렬이 정의되려면 P와 Q가 같을 때라고 정의된다고. P와 Q가 같을 때 행렬이 A, B가 정의가 된다.
곱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러지 않으면 곱하기가 할 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물은 뭐가 나올 것이다. 이 결과물은 P 곱하기 S 행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지? 연산식이 조금 길겠지. 곱하기 몇 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앞쪽에서는 곱하기 연습하라고 뭐 몇 개가 좀 힌트가 나올 수 있지만 뭐 거의 안 나왔네요. 많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못 뵙게 하자면 주로 어떤 행렬이 많이 나올 거냐면 우리는 2 곱하기 2 행렬하고 2 곱하기 2 행렬을 주로 많이 곱할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 개념 연습, 이 개념 연습하라고 얘랑 같은 거 좀 사이즈가 큰 것도 나올 건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대부분 2 곱하기 2 해서 뭐가 나올 거야? 결과가 2 곱하기 2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2 곱하기 2 했다가 2 곱하기 1이 많이 계산할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1 됐니? 됐어요? 그럼 그 결과물은 얼마가 나올 거야? 2 곱하기 1이 나올 거다 이거지. 됐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행렬의 곱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교환법칙은 성립할 거야 안 할 거야? 행열을 곱해야지. 그럼 자리를 바꿔서 곱하면 방법이 아예 달라지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이야. 그래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얘기가 꼭 등장을 하겠지.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AB하고 BA가 다른데 그러면 AB하고 BA가 같을 수 있냐 없냐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AB하고 BA가 이거일 조건에 대한 공부를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AB하고 BA가 다르니까 AB하고 BA가 같은 놈이 될 조건에 대한 얘기를 꼭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러면 행렬에서 중요한 개념은 딱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AB하고 BA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AB하고 BA가 같은 조건에 대한 얘기를 꼭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잘 봐. 주의사항 하나. 자, AB, ACG. C가 여기에 있어. CA, CB가 아니야. AC, BC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법칙을 할 때 문자 순서대로 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수에서는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문자 순서를 써버리잖아. y 곱하기 x면 x 곱하기 y를 써버리잖아. x, y를 써버리는데 행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 위치대로 써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단 누구만 움직여? 실수만, 상수는 관계없다 이 말이야. 행렬 A, B는 순서대로 적어줘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서? 자, 그래서 잘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 행렬입니다. 행렬 A하고 B를 더해서 제곱을 하면 요놈을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혜연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은 한번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많이 풀다 보면 이제는 적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 순서대로 적어야 돼. A 제곱으로 우리는 쓰기를 약속을 합니다. A 곱하기 A는 A 제곱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 두 번째 가면 A랑 B랑 곱해서 AB. 그 다음에 P가 A랑 곱해서 BA. PB, B제곱. 뭐가 조금 다른지를 이해하겠죠? 그러겠지? 다음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했으면 안 되겠죠. 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쓸 거다 이거지. 됐니? 그렇다면 어떨 때 만약에 ab랑 ba가 이렇게 이거이면 이제 이게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면 곱셈 공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용 가능. 중요한 사실이겠네. 그러겠지. 행렬에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법칙을 막 사용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단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생각이 되겠지. 행렬에서는 꽤 중요한 생각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나 확신이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건데 확신이 되면은 문제 풀이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렇지? 단 교환 법칙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행렬의 거듭 제곱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겠지? 행렬의 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일일이 나올 것인데 행렬의 거듭 제곱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거듭 제곱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아직 안 배웠는데 K12 해밀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규칙성을 찾아라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렬의 거듭 제곱이 나오면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일단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일단 한번 써보는 거야. 알았니? 자, 케일리 해밀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아마 적어졌을 거야. 케일리 해밀턴 공식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상수입니다. 행렬이 a, b, c, d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자, 행렬에서는 자, a는 행렬이니까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지. 행렬을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지. 서현이 지금 어디를 꿈나라로 갔다가 이 인사하고 저리 인사하고 막 사방팔방 인사하고 진짜 연예인이야. a 제곱은 a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야. 지금 더하고 빼기를 하고 있지. 그렇지? 거기에 상수가 행렬을 갖고 있는 식에 갑자기 상수가 튀어나오는 것은 말도 안 돼. 행렬 더하기 정의는 어쩌는데 같은 행렬끼리만 더할 수 있다 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갑자기 수가 튀어나오는 것은 말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꼭 수 뒤에 꼭 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2라고 하고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2라고 쓰고 이걸 단위 행렬이라 말을 할 거야. 자, 행렬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 행렬의 단위. 단위 행렬이야. 알겠죠? 단위 행렬부터 일단 공부를 하고 올게요. 오씨,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잘못 붙였네. 다시 편집을 해야겠네. 이놈을 위로 보내야 되는데 요거랑 이걸 여기다 붙였어야 되는데. 자, 행렬의 단위 행렬. 행렬의 단위야. 다시 단위 행렬은 뭐라고? 행렬의 단위라고 해. 수의 단위가 있듯이 행렬에도 단위가 있는 거라고 해. 수의 단위는 뭐야? 1이야. 수의 단위는 1이야. 모든 수에는 뒤에 단위 1이 곱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단위 1이 곱해졌어. 우리가 돈에도 단위가 있잖아. 우리의 단위는 뭐야? 원이고
미국은 단위가 뭐야? 달러잖아, 달러. 단위를 붙여, 안 붙여? 꼭 붙여야 된다고. 모든 값에는 단위가 무조건 있습니다. 단위 함부로 안 붙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지? 됐어? 175kg 붙이면 큰일 난다고. 단위 잘못 붙이면 큰일 난잖아. 이해되니? 이해됐어, 안 됐어? 수가 예를 들어서 15라는 수가 있어. 단위가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 15라는 수에 단위 곱하기 1이 있어야 된다고 원래. 근데 안 보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데 생략을 한 겁니다. 뭐라고? 있는데 생략을 한 거야. 15 곱하기 1인데 곱하기 1은 생략을 해. 근데 갑자기 어떨 때 튀어나와? 1만 있을 때는 그대로 1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행렬에도 단위가 다 있어. 하지만 뭐 한 거라고? 생략을 한 거라고. 자, 행렬 A가 있다고 이렇게. A 행렬에는 2가 붙어 있다고. 하지만 생략을 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행렬 A 제곱에는 뒤에 2가 무조건 붙어 있다고. 됐니? 뒤에 붙어 있어? 앞에 붙어 있어?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얘를 어떻게 쓴다고? 우리는 A 제곱으로 쓴다고. 됐니? 그럼 어떨 때만 2가 다시 등장할 거냐면 다른 행렬과 곱한 게 아니라 단위만 있을 수가 있잖아. 상수만 있을 때. 우리는 뭐 K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행렬식에는. 행렬이 포함된 식은 행렬로 표현돼야 돼. 상수 K를 쓸 수 없어. 그래서 그럴 때만 2를 등장시킬 거라고. 행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만 있을 때 행렬 뒤에 단위 행렬 2를 쓸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갑자기 행렬이 또 싹 사라지고 수만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그 뒤에 또 단위를 붙여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요? 자, 우리는 단위 행렬이 많이 있는데, 자, 단위 행렬은 어떤 단위 행렬만 있냐면 정사각 행렬에만 단위 행렬이 있습니다. 정사각 행렬,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4 곱하기 4 행렬에만 단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놈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이 아니라 판단이 되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0입니다. 1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야. 요게 단위 행렬이야. 됐어? 행렬의 단위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야. 증명 한번 해볼게요. A, B, C, D의 단위가 P, Q, R, S였어.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A, B, C, D라고 쓰기로 한 거잖아 지금. 행렬에다가 단위를 곱해서 행렬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잖아. 행렬에다가 단위를 곱해서 행렬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행렬 곱하기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AP 플러스 BR 해서 A가 나와야 돼. AQ 플러스 BS에서 B가 나와야 돼. CP 플러스 DR 해서 C가 나와야 돼. CQ DS에서 D가 나와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자가 누구냐면 A, B, C, D는 신경을 안 쓰고 P, Q, R, S를 구하는 중이야. 뭘 구한다고? P, Q, R, S를 구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요거 두 개씩에서 요렇게 했더니 A가 나오고 요렇게 했더니 C가 나와야 돼. 그럼 뭐가 돼? P가 얼마면? 1이고 R이 0이면 가능하겠네. 그러겠지. 얘는 마찬가지로 요놈은 뭐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요놈은 D가 나오려면
S는 1이고 Q는 0이면 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PQRS가 1, 0, 0, 1이 되면 그게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행렬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단위를 뒤에다 붙이는데 우리가 수의 단위를 뒤에 붙여도 되고 이제 앞에도 붙여도 관계가 없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등장한 거야. A나 2A는 A다 이 말이야. A하고 2A가 같다는 사실이 꽤 중요한 사실이지. 그러잖아 지금. 왜 중요해? 아까 뭐라 했어? A, B하고 BA는 달랐지. A, B하고 BA는 달랐어. 근데 A, E하고 2A는 같더라 이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A, B하고 BA가 같아지는 성질이 발생하면 엄청 중요한 사실이라고. A하고 2A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누구랑 누구? A랑 2를 이용한 식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야. A하고 B는 성립하지 않지만 A하고 2는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단위가 그대로 되겠지. 2제곱은 2라 쓰겠죠. 2 곱하기 2는 2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단위니까. 이 거듭제곱은 2가 되고, 자, 2의 교환법칙 성립한다. 여기서 꽤 중요한 사실 하나만 적어줄게요. 잘 보세요. 자,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 뭐가 붙어 있어 항상? 이거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 우리가 수를 쓸 때 수만 쓰는 것은 없어. 행렬로 써야 된다고 해. 수를 써야 된다면 이따가 계속 2를 붙여야 된다고. 됐어? A 플러스 B가 2이면 2는 내가 그냥 쓴 거야. 아니 숫자 2는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예? K이면 상관없어. A 플러스 B가 K2이면 A, B는 BA다. 요게 참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야. 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잘 봐. 잘 봐. 등식이 나왔지. 등식이 나왔지. 그러면 이 등식을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2로 바꿀 수가 있겠지.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K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요 식이 대신에 B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A로 표현된 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에는 뭐밖에 없어 지금? A하고 2밖에 없지. 이 식에는 A하고 2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놈의 이 식은 내가 간단한 거 하나 적어뒀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문자 A, B, 행렬 A, B가 있는데 그 행렬을 소거할 수만 있다면 행렬 하나만 나오긴 한다 할 수만 있다면 B를 소거할 수만 있다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특징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아주 쓰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뭐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함으로써 곱셈 공식을 사용이 이제 가능해져 버린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됐어요?
자, 케일리 해밀턴 공식입니다. 케일리 해밀턴 공식. A가 A, B, C, D, E,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케일리 해밀턴 정리 공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야. 됐어요? 자,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행렬로 이루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거나 행렬의 거듭 제곱을 구할 때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행렬의 거듭 제곱을 구할 때 행렬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그래서 아까 행렬의 거듭 제곱으로 넘어가면 일단은 행렬의 거듭 제곱은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일단 써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나오면 이용을 한다 이거지. 어떤 내용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식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일 때 0이고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니? 다항식에서 x에 대한 2차식을 주어지고 요 놈을 간단하게 만들어봐라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차수를 줄일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됐어요? 요 식에 대한 특징은 물론 여기다가 뭐 x 플러스 1을 곱해갖고 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 여기다가 뭘 곱해?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더 등장할 거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놈은 마이너스 1이 되고 x 제곱은 x 마이너스 1이 되고 3x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x가 되네요. 되겠지? 계산한 거야. 어떻게 계산한지는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x값은 요놈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행렬도 마찬가지로 행렬의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구하라 하면 요의 2차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그런 행렬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사용을 해서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 행렬은 뭐밖에 없어? A하고 2밖에 없지. 교환법칙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변형 그다음 이러한 식들을 이용 푸는 방법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된 거야. 자, 케일리 해밀턴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케일리 해밀턴 식이 이렇게 나와야 간단해질 거 아니야.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써보고 얘가 이용 가능하면 이용하는데 이용 불가하면 뭘 찾는다?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해볼게요. 자, 그럼 잡히는 대로 푼 거야. 자,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뭘 쓴다고?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쓴 거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t 0이네요. ad 마이너스 bc e는 0 이러한 식이 된다고요. 5 이런 식이 되겠지. 됐니? 그러면 a제곱은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 말이지. 자, 수에서 뭐가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1 이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이런 식이라고 똑같아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x의 2025제곱을 구하시오. 요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돼?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1012개 있지. 1012개 있으니까 일단 플러스가 됐겠네. 마이너스 1이 1012개가 있으니까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남는 거 뭐 남았어? a만 남았다. 이래도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T 2A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2는 0 이래 되겠죠. 됐지?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는 너희들의 우리한테는 요놈은 이용이 AN제곱을 구하는데 이용 자체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힘들다 이거야. 아직은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난이도가 높다 아직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은 못밖에 없어. 곱셈 공식을 차수를 이렇게 계속 키웠을 때 좀 간단하게 되는 식만 이용할 거라고. 뭔만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이용돼야 안 돼? 지금은 안 돼. 다음에는 좀 더 행렬을 더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가는 배울 수 있다. 첫 번째 해봤더니 이용이 조금 힘들어. 그러면 두 번째 뭐 하자는 거야? 실제로 규칙성을 찾아보자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찾아보면 곱하기 할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1.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4. 이거 곱하기 이거 0. 이거 곱하기 이거 1. 느낌이 좀 있네요. 느낌 좀 있지? 여기만 마치 2배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 한 번 더 쓰면 확실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AN제곱은 요놈이 지금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n은 7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자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 켈리 해밀턴 공식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이것도 풀어볼게요. 15번. 일단은 A가 나왔고 A에 대한 3차식의 형태가 나왔지. 자, 얘를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A하고 2만 있잖아요. 그럼 곱셈 공식 가능하다고. 단 수에 대한 ES 사용 첨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 예? 행렬의 수만 있을 때는 무조건 2를 써줘야 된다고. 단위를. 그러면 여러분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쓰면 A제곱 뭐 됩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러면 3차식이고 이러면 2차식이니까 요 2차식을 이용해서 이 3차식을 간단하게 1차식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어? 자, 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3차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나누기가 어쩌다 해서 쉽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3차를 2차로 나누는 것은 쉽다고 해. A 세제곱 2차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3 2 맞나요? 그러면 1차 2 9 마이너스 9 플러스 7A 이렇게 하면 6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7 2 이래 됐네요. 다시 말해서 요놈이 영행렬이니까 아까 0 곱하기 행렬은 뭐라 했어? 0 곱하기 행렬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했죠.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렇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168번 넣고 풀어볼게요. 뭔가 하나가 등장해야 되는데 식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등장을 안 했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부터 가봅시다.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의 차이점. 우리가 행렬에서는 어떤 곱셈에서는 실수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었지. X 실수에서는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 또는 y가 0 이런 게 있었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행렬에서는 ab가 0이면 ab가 0이고 a가 0 또는 0이다 라고 하면 행렬에서는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어떤 방정식이 갖고 있는 방식에서 방정식이 갖고 있는 논리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말도 그 말이야 지금. 요 말도 요 놈을 A를 넘기면 AB-AC는 0이 됐고 A를 묶어내면 B-C는 0 이렇게 되니까 호라 요 놈을 이용해서 A가 0 또는 B-C는 0이 된다라고 너희들이 읽어달라 이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 놈입니다 라고 지금 문장을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이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다시 말해서 A, B가 0이 아닌데도 영행렬이 아닌데도 0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행렬은 아주 많다 이 말이야. 곱했어? 마우블레. 곱했어? 곱했어? 영행렬이 아닌데도 얘를 곱했더니 영행렬이 등장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예시로 들어준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야. 알겠습니까? 요 정도. 자, 그래서 성분 중에 0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성분 중에 0이 있으면 곱하기 자체가 조금 더 쉬워지고 성분 중에 0이 있는 것은 어떤 연산적인 특징도 많이 발생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쉽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적어줄게요. 마지막 줄다. 발발. 자, AB는 PQ. 잘. A는 뭐냐면 2 곱하기 2행렬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겠지. 얘가 지금 2 곱하기 1이잖아. 그럼 얘가 곱하기가 성립이 되려면 얘가 2해야 된다고. 근데 그 결과물이 2 곱하기 1이야. 그럼 A는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해. ACD는 RS이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우리는 얘를 첫 번째 A 더하기 C, P 더하기 D는 P 더하기 R, Q 더하기 S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 이거랑 얘랑 더했다 이 말이지. A를 묶어냈고 두 개를 더했다 이거지. 두 개를 뺄 수도 있다. 됐니? 했어요? 근데 위에 식에다 뭐 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다가 뭘 곱할 수 있어? K를 곱할 수도 있겠지. KK. 여기다가 뭐 MM 곱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식이 KA 플러스 MC KB 플러스 마이너스 MD는 왼쪽 식에 K를 곱했어. KP 오른쪽 식에 M을 곱했어. 왼쪽 식에 지금 K를 곱했어. 오른쪽 식에 M을 곱했어.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러한 식 두 개를 주고 이놈을 질문할 때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식을 A, B, C, D는 PQ,
RS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PAB, PQ, CD, RS를 PA, A, B, CD, PQ, RS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됐지? 그래서 A를 구하러 가면 요 놈을 제거하면 되겠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요 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요거를 만들어내라 이거지.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요걸 만들어내라 이거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잘 2배, 2배, 3배, 3배 좀 안 보이지?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을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돼 지금.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지? 보이냐? 요놈 몇 배에서 몇 배를 해가지고 해주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인다고.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하고 여기다가 y를 곱하고 써버리면 2ax 플러스 2ay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3bx 더하기 by가 b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됐니? 뭔 말 하는지는 알겠어? 알겠니? 두 개를 연립하면 여기다가 지금 2배, 2배, 2배. 밑에 거 2배만 했으면 됐나? 2x 플러스 2y는 1이고요. 6x 플러스 2y는 2고요. 두 개를 빼면 x가 얼마고 x가 빼면 4분의 1이고 y는 얼마고 4분의 1이고 맞나요? 쉽진 않았겠네. 왼쪽에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오른쪽 4분의 1을 곱해갖고 더하고 빼고 했다 이 말이야. 지금 잘 못 찾겠지. 우리가 딱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한 2배 정도 해서 더하고 빼고 이 정도는 빨리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수들은 잘 못 찾는단 말이야. 알았니?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4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아가지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돼? 4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고 4분의 5 더하기 4분의 3 해가지고 0, 2가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이 이제 안 푼 문제를 쭉 풀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겁니다.